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이어갈 예정이었는데 취업이 어려운 시대에 취업 활동을 해도 현실은 가혹해서 저 같은 사람을 채용할 곳을 찾기 어렵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기회를 잡고 동종업계의 경쟁사에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이 내 인생을 바꿀 줄은 거의 몰랐습니다.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앨릭스입니다.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7년차 신인은 아니지만 아직 베테랑이라 할 수는 없지. 그래도 계속 노력해야지. 여러 가지 이해가 되어서 이제 정말 쇼타임이 된 것 같아. 하루가 꽤 바쁘지만 내 업무의 성격에 만족합니다. 저는 영업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벅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캠페인을 만들고 벅 매장을 직접 방문하여 직원에게 전시 방법을 제안합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책 판매를 위한 액션 팀입니다. 항상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고 어렸을 때부터 의사소통 능력이 유난히 높아 영업이 나에게 딱 맞는 직업이었습니다. 앨릭스 아임 영업직인데도 말을 잘 못해요. 정말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알고 지냈어요. 처음 사람을 만날 때 힘들어요. 당신이 나에게 처음 말을 할 때도 그랬나요? 딱히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말투가 쉽지 않아요. 네, 정확히는 다른 선배들과 사이좋게 지내는데 꽤 시간이 걸렸다고 들었습니다. 맞죠? 한번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네, 몇 달간 꽤 불편했지만 3년 동안 잘 지내왔어. 알렉스, 널 관찰하고 나만의 길을 찾아. 은희, 정말 고맙다. 무슨 일인지 평소엔 이런 말 안 하는데 가끔 감사함을 표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으니 난 내 시작을 잊지 않아. 잘 지내고 있어. 괜찮아. 앞으로도 괜찮을 거야. 여러 후배, 선배들과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물론 세세한 부분은 다르지만 요점은 우러러 본다는 것이다. 저를 롤모델로 삼으시거나 존경해 주시거나 저에 대한 의지가 굳어지는 것 같아요. 특별한 일을 한 기억은 없는데도 이렇게 칭찬해 주셔서 기쁘고 회사에서 즐겁고 원활하게 일하고 있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어요. 이 일은 내 소명이다. 나는 벅스토어를 돌고 있을 때 휴대전화가 울렸는데 그 순간 북스타에서 예정된 시간에 가까워지느라고 전화를 무시하기로 결정하고 계속 운전했지만 전화는 계속 울렸다. 벨소리 그만 울리지 마. 뭐야, 나 마지못해 편의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전화를 받았어. 지금은 급하니까 중요한 일이면 나중에 전화해. 알았어. 알렉스,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냐. 대통령이 사임하신다는 건 사실인데 이럴 때 누가 전화하겠어요. 거짓말이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도망쳐서 멍청한 말을 했네요. 대통령이 꽤 오랫동안 만성심장병을 앓고 계셨는데 최근에 병이 더 심해지셨어요. 병으로 인해 회사의 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사임 소식은 여전히 나에게 충격을 주었다. 그는 유능했고 그의 존재는 내가 일에 헌신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었다. 나는 사장에게 빚을 졌다. 많은 일이 있었고 나는 그를 위해 아무것도 하려고 귀찮게 하지 않았지만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의사가 아니며 내가 그랬더라도 그는 그의 고려에 따라 내 치료하에 만성 심장 질환에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상황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의 입술 지정 소식과 건강 상태 악화 소식에 마음이 아팠고 대통령 퇴임 이후 한동안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 애썼던 이단 전 부통령이 그 자리를 맡았다. 30대인데 그 나이에 부사장이라니 대단하네요. 어떻게 거기까지 왔는지 짐작도 안 가고 잘생겨서 여직원들한테 인기가 확실히 많죠. 사무실 여자들이 그 사람에 대해 신나게 떠드는 걸 수도 없이 들었어요. 가끔은 좀 불공평하지 않나요?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재능이 집중되는 건 뭐 잘하자 그렇지. 재능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비참할 뿐이야. 사실 우리는 우리 식으로 열심히 하면 돼. 구내 식당에서였는지 아니면 사무실에서 프랭크 흩어지는 소리를 어디서 들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부사장님은 평사원으로서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회사 내에서도 짧게 여러 번 이런 대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와 거의 교류도 없고 대화도 거의 하지 않았지만 그가 일에 있어서 능력이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는 이선희 사장직을 맡으면 회사의 사업이 번성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선희 취임한 지 반년이 지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회장직에서 이선은 비용 절감보다 효율성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의 신념인 것 같았고
이를 전사적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비용 절감은 모든 회사에 있어서 막대한 비용이 회사 이익을 줄이는데 매우 중요하므로 물론 비용을 최대한 최소화하는 것이 더 좋지만 성공을 위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이단 사장의 비용 절감 의지는 지나치게 엄격했다. 그런 경우에는 추가 비용을 들여 모든 일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을 텐데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돈이 아닌 시간을 더 투자해야 합니다. 시간은 돈이라는 개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선 사장의 마음에는 비용 절감에만 초점을 맞춘 그의 경영 정책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의 장시간 근무가 일반화되었고 그런 점에서 주말 정규 근무를 시작하면서 비용이 확실히 상승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악화되는 작업 환경에 대한 불만이 커졌습니다. 이선 사장의 경영 정책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불평을 자주 들었습니다. 피해자였기 때문에 심정은 이해하지만 이단 사장에게 직접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기에는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가벼운 제안만 한 선배가 해고 위협을 받았기 때문이다. 해고하고 싶은 거야? 응. 그 일을 듣고 이야 선배가 갑자기 해고 협박을 당했지. 그렇지 아주 가혹한 협박을 당했다고 들었는데 다른 선배들도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폭압적이어서 독재자를 상대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선배한테는 말다툼도 안 하고 그냥 너무 가혹하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길거리에 쫓겨난다고 했고 다른 일을 찾을 시간도 없고 우리를 떠날 생각인가 아직 결정은 안 했는데 난원의 선택 중 하나로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경영 중심 접근 방식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지만 우리는 너무 죽어서 취업 활동에 대해 생각할 시간도 없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장시간 근무에 너무 지쳤고 우리는 두뇌가 작동하지 않는 지점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슬프게도 회사가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 경영진은 끔찍한 근무 조건에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데이비드 씨의 채무로 인해 훨씬 더 나은 분위기였다고 생각하면 절대적으로 이야기입니다. 단지 제안만 했다는 이유로 이단 사장으로부터 해고 위협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회사 전체에 퍼졌다. 이로 인해 사무실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누구도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는 사무실 문화에서 일하는 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 회사가 앞으로 지금처럼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회사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고 살고 있던 회사 창업주 회장님의 입양아들입니다. 고아원 데이빗 나의 현재 아버지는 양아버지이면서도 나를 입양하여 특별한 보살핌과 사랑으로 나를 키웠고 나의 친부모에 대한 기억은 양아버지와 어머니의 기억에 가려져 있습니다. 나는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즉 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데이빗이 만성질환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을 때 나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빠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난다는 게 사실인가요? 네. 제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나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내 약점을 너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 내가 늙었다고 너무 고집 부리지 마. 내 아들에게 내 약점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나는 이선이 회사를 이끌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는 자신의 업무에 정말 유능합니다. 회사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으므로 그의 능력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나보다 더 잘할지도 모르지만 무엇보다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일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면 알려주세요. 이제 일에 집중하세요. 저를 마음속에 간직하세요. 그게 제가 아버지가 사임한다는 소식을 듣고 충동적으로 전화했을 때 아버지와 나눴던 대화였습니다. 그 사람 생각과는 달리 지금 회사 분위기는 최악이야.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는 아버지 앞에서 애단히 관대한 사장인 척했을 거라 생각하게 됐어. 그래도 출판사는 정말 재능 있는 사람이겠지? 나는 처음부터 아버지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나는 회사가 이제 경영 중심의 끔찍한 곳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아버지에 대해 무한한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선은 이제 독재적인 독재자처럼 회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조직 전체에 공포에 기반한 통제를 주입하다니 당연히 현직 대통령의 정책에 감히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다. 창립자이자 전직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입장에서
대통령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며칠을 고민했다. 이선 그때 결심하고 대통령 집무실 문을 두드렸는데 처음엔 아무 반응이 없어서 더 세게 두드렸어요. 이선 회장님의 무기력한 목소리가 들려서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이선 회장님은 의자 발에 등을 기대고 앉아 계셨습니다. 책상 놀랐지만 보여주지 않으려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알렉스 직원들 사이에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장이 되신 이후로 경영 방식이 바뀌었어요. 회사 이익이 늘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비용 절감을 강조하는 문제가 뭔데 그렇죠. 이 극대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건 이해합니다만 극단적인 비용 코딩으로 인해 초과 근무, 주말 근무 등 직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가중되어 직원들의 탈진을 초래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확히는 아무도 나에게 그런 불만을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단지 당신의 오해가 아니라고 확신합니까? 아니, 그것은 오해가 아닙니다. 사실 직원들 사이에서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름을 밝히고 싶지는 않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 만연한 분위기는 성과가 좋다면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채용할 수 있습니다. 대량 이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입사원으로 그 격차를 메우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만 고용하면 됩니다.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쓸데없는 사장 이선은 현장 현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는 현장과 고위 경영진 사이의 전형적인 균열이지만 상황이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재앙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수많은 사임이 있을 것입니다. 제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내 회사의 미래를 생각하면 이대로는 버틸 수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고려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런 확신도 없이 청와대를 나섰습니다. 이건 헛된 일일지도 모릅니다. 내 노력이 헛수고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집에 가보니 동료들이 이상하게 나를 쳐다보며 서로 속삭였습니다. 화장실 거울을 확인했습니다. 얼굴에 뭐가 묻었나 보려고 했는데 이상한 분위기에 불편한 건 하나도 없었다. 책상으로 가서 자리에 앉았지만 묘한 기운이 가라앉지 않았다. 나를 흘끗 쳐다보는 동료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해서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그중 한 명과 대면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알렉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2개월 후에 출간 예정인 책의 담당이 뭐였죠? 네, 2개월 안에 버그는 어떤가요? 몇 달 동안 여러 베스트셀러를 낸 작가가 쓴 책이었습니다. 저는 그 책의 판촉을 위해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출판되지 말아야 할 책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다는 내용이 유출되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로 추정되는 이메일도 있습니다. 이 정보 유출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뭔가 혐의로 복합적인 감정에 휩싸여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통과할 수 없는 정보를 유출한 기억이 없어요. 제 컴퓨터 보안이 극도로 엄격하고 그런 일을 회사 밖에서는 절대 말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 이런 근본적인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신입 때 비슷한 일로 아슬아슬하게 통화를 했고 그 이후로 남자의 혼란에 빠져 극도로 조심했었다. 이선 대통령이 나에게 다가오며 희죽희죽 웃었다. 앨릭스, 당신은 치명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이선 대통령이 나타났을 때 나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 의해 설정되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던 상관없이 당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있다는 것은 그런 일을 한 기억이 없습니다. 이선 대통령의 영리한 행동, 내가 아무리 나 자신을 변호하려고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말이라도 내 처지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당신은 유능한 직원이었지만 이 일을 놔둘 수는 없습니다. UNP는 당신을 처벌하고 즉시 해고했습니다. 나는 항의하는 것이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해고를 받아들이고 회사를 떠났습니다. 이선의 본성은 아버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빴습니다.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안다면 이 소식이 그의 만성심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께 해고, 사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이선희 아버지가 세운 회사를 납치한 것 같았습니다. 분노를 표출할 곳도 없이 저는 직장에 만족했지만 새 직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출판사에서 쫓겨난 것 때문에 다른 업계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좋든 싫든 어두운 감정이 들기 때문에 빨리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싶었지만 일본의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중반을 찾았습니다. 직장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5번의 면접에 초대받았지만 안타깝게도 5번 연속 실패한 후 모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정신이 더욱 가라앉고 술을 더 많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5년 만에 다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약 2주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지냈습니다. 인터넷 서핑하다 쓸데없는 영상들 보다가 그런 생활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출판사 일에 온 힘을 쏟았기 때문이다. 이런 성향이 있어서 일을 끝냈는데도 다시 일을 생각하게 됐다. 출판사는 내 경력을 고려할 때 같은 분야에 머무르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서 내 능력이 가장 잘 활용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떠난 출판사에 도착하는 주요 출판사에서 구인 광고가 생각났습니다. 나는 직업 잡지에서 본 것을 재빨리 그 페이지로 넘겼고 아직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잘 안 되면 이력서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내 선택사항을 고려한 다음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놀랍게도 답장을 받았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빨리 왔고 게다가 인터뷰 일정을 최대한 빨리 잡고 싶어 했습니다. 희망을 느꼈습니다. 인터뷰 날짜를 확인했는데 곧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직원이 긴급하게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운 좋게도 저는 그 자리에 취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면접 당일 지각하지 않으려고 꽤 일찍 집을 나섰고 전 직장에 도착하기 20분 전에 출판사에 도착했다. 나는 이 회사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그 회사는 독특한 책을 출판했고 베스트셀러도 많았다. 면접 예약 접수 담당자가 저를 대기실로 안내해줬고 10분 정도 기다리니 유능해 보이는 남자가 나타나서 씁쓸하지만 면접 시작하자고 문 앞에서 머리를 한 뒤 면접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잠시 문을 두드렸더니 들어와 주세요. 감미로운 여자 목소리가 들려와 방에 들어섰습니다. 안에는 혼자 앉아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긴 머리에 눈이 먼 젊은 여자였는데 우리가 교환한 대로 유난히 잘 어울리는 그녀였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아름답다고 생각했는데 낯익은 것 같아서 문득 생각났어요. 이 출판사 사장이셨어요. 그 사진에서 검은 머리가 생기기 전에 어디선가 그 사진을 본 기억이 나서 바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다른 모습 외 사장이 인터뷰를 진행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회사 사장이 어떤 고위직을 위한 것이 아닌 한 인터뷰에 직접 참여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사람의 이름이 에밀리였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출판사에서 일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니 7년 정도 왜 떠났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 좀 더 말해줄래? 믿을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때 내가 해고된 출판사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해봤자 소용없었어. 누워서 꿰뚫어 볼 텐데 눈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을 마친 후 속임없이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에밀리 회장은 눈을 감고 잠시 생각에 잠겨있는 듯 하다가 갑자기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가 말했지, 나 기억하니?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항상 당신을 만나고 싶었어요. 내 마음속에 뭔가가 딸깍 소리를 내며 헐떡거리며 그녀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봤죠. 나는 항상 당신을 만나고 싶었어요. 7살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었고 친척들이 아무도 데려가지 않아 갑자기 고아원에 보내졌고 아는 사람도 없는 시설에 수용되었습니다. 한동안 고독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격은 천성적으로 수줍음이 많고 마음이 깊었습니다. 부모님을 잃은 슬픔에 다른 사람들은 저와 교류하는 것을 다소 주저했거나 제가 시설에 도착한 지 약 일주일 후에 저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몰랐을 것입니다. 저와 같은 소녀가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소녀는 에멀리였습니다. 그때는 왜 혼자 노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
우리가 친구가 된 후에 그 사람도 나처럼 수줍음이 많고 그룹에 어울리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외로움의 괴로움을 알고 같이 놀기 시작했어요. 책 읽는 걸 좋아하시나요? 좋아, 그럼 같이 읽자. 알았어. 이 그림책을 읽자. 번갈아 가며 한 줄 한 줄씩 큰 소리로 읽어주다. 그러다 보니 같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그림책을 많이 읽게 됐지. 정말 좋았던 기억들이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거야. 출판사에서 일한다는 건 저에게 그렇게 중요했어요. 그림책을 읽은 후 우리는 그림을 그리는 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표현했습니다. 제 그림은 별로 좋지 않았지만 그녀의 그림은 마음에 와닿는 품질이 있었습니다. 에밀리, 당신은 그림을 정말 잘 그리는군요. 정말 눈부셨다고 말한 그녀의 미소가 너무 행복하다. 나는 에밀리를 좋아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낭만적인 감정을 인식할 만큼 성장하지 못했다. 나는 고작 7살이었고 세상에 우리 둘만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 시절은 끝났다. 나는 양부모에게 입양될 예정이었고 그 당시 양부모님께 감사를 표했다. 에밀리와 헤어진 것에 분노했다.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너무 어렸는데 지금 내 앞에 그녀가 있다. 면접 20년 만에 에밀리 대통령으로 아름답게 변신했다. 나는 그 자리에 입사해 그녀의 출판사에서 일을 시작했다. 나는 영업부로 배정되어 진심으로 내 자리에 붙어 있었다. 업무와 영업의 성격을 이해했습니다. 접근 방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유능하고 의사소통 능력이 꽤 좋은 것을 빨리 배우고 구현했습니다. 동료들과 금방 친해졌습니다. 함께 일할 수 있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축복받은 일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동안 내 업무에 전념하다 마지막으로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손정말, 내 직원들 다 쓸모없어. 넌 애단을 바꾸지 않았어. 그래서 회사 실적이 떨어지고 있어. 뭐라고 말했어? 알렉스, 나한테 건방진 소리 하지 마. 사실 내 생각엔 넌 대통령이 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게 사실인 것 같아. 자만하지 마세요. 당신은 실업자입니다. 나는 실업자가 아닙니다. 나는 출판사에서 일합니다. 당신의 라이벌은 사실 우리 회사가 잘하고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나는 거기에서 대화를 끝내고 벅스타를 떠났습니다. 그와 어울리면 좋은 것이 없습니다. 이제 행복했어요. 과거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이걸로 도망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엘릭스, 이선의 환한 외침이 내 뒤에서 울려 퍼졌지만 나는 그것을 무시하고 이선 대통령과의 만남 이후 걸어나갔고 삶은 평소처럼 계속되었고 행복하게 몰입했습니다. 일에 몰두하다 그 사람 존재도 잊어버릴 뻔하던 어느 날 동료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에게 다가왔다. 야, 이거 봤어? 뭐야? 왜 이렇게 당황했니? 이것 좀 봐. 나에게 건네준 스마트폰 화면을 보니 글이 떴더라. 이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그것을 읽고 나는 내 얼굴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내가 정보 유출로 인해 이전 출판사에서 해고되었다고 말했으며 또한 그는 내가 현재 출판사에서 언제 그렇게 편안하게 일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말라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격렬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가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내용은 마치 유출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처럼 뒷이야기를 전혀 모르는 사업 동료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합법감이 전혀 없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의뢰인들이 우리와 계약을 해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속상하고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의 계약 끝에 이 출판사를 떠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몇 번 만에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은 완전히 지쳐서 일주일 정도 휴가를 요청했습니다. 외출도 하지 않고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먹고 마실 의욕이 없었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완전히 지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요, 에밀리, 알렉스 사장한테 연락이 왔을 때 이제 끝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간신히 사시는 건가요? 정말 많은 일을 겪으셨죠.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회사를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당신의 전 출판사 동료들이 소셜미디어에 많은 글을 올렸다는 것을 모르시나요? 아니, 아무것도 볼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확인하여 제 전 동료들과의 대화를 요약하십시오. 우리 이선이 나를 모함하여 나를 해고시켰다는 내용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했는데
이선이 유출 이론을 조작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이야기가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며 의견을 표명하여 자신들을 대변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행동으로 인해 회사 정책에 반하여 나는 해고되었습니다. 그 후 직원들은 나를 쫓아내는 것이 자신의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선 사장에게 반항한 것으로 보입니다. 출판사의 전 동료가 전화로 지금 이선 사장의 존엄성은 다음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선의 명성은 바닥을 쳤고 그에게 맞서는 것에 대한 지지는 이전 동료들 사이에서만 커졌습니다. 전체 에피소드가 소셜미디어에 퍼져 내 명성이 높아졌습니다. 출판 산업을 넘어 현재 제가 출판하는 회사의 명성이 높아졌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일하면 나쁜 소식은 순식간에 퍼질 수 있지만 좋은 소식은 여행만큼이나 빠르게 이선의 출판사의 주식 가치가 폭등하고 실적이 급격히 악화되는 것처럼 이선은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직위에서 사임했습니다. 한편 에멀리의 출판은 꾸준히 상승하는 성과를 내는 하우스를 인수했습니다. 이선의 회사를 당신을 만난 이후로 업계 최대의 출판사가 되었습니다. 엘릭스에게 좋은 일만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정말 내 운명이었습니다. 에멀리와 저는 인수할 무렵에 시작했고 곧 결혼할 예정입니다.